소위 여기에 있는 네, 여기 보시면 바이오 일렉트리컬 캐릭터리스틱스 오브 휴먼 비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전류적 특성,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의공학 하시는 우리 기계 만드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계신 내용이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고 병렬 연결되어 있고 이오닉 하이드레이션 된 상태이고 우리 몸이요. 네 번째는 헤테로제너스한 조직을 갖고 있다. 이 특징 중에 특히 이 두 개, 병렬 연결되어 있고 교류 전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역사적인 거를 조금 또 봐야죠. 어쩔 수 없지. 보시면 1962년도에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프랑스의 물리학 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뭘 하셨냐면, 우리 머리 있잖아요. 브레인에 EEG라고 하는, 여기다 전기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요, 뇌파를 측정을 하죠. 뇌파를 측정을 하는 걸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거에 뇌파 측정이랄지 우리 몸에서의 전기적인 걸 측정하시는 거에 여러 변수가 있다는 걸 이분이 처음으로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바이올로지컬 티슈에 있어서의 일렉트리컬 커런트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있다. 뭔가 한번 볼까요? 되게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해보면 아침에 재느냐 저녁에 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일렉트리컬 커런트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자, 지금부터 사람의 일렉트리컬 커런트를 이야기할 때는 아침 8시에서 9시에만 한다. 이렇게. 아침 8시에서 9시에만 한 것만 우리 인정할 거야. 오후 밤 8시에서 밤 9시에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리프로듀서블한 재현성 있는 데이터들을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람에게서의 전기의 어떤 반응,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좀 볼게요. 이 임페던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임페디어라고 하는, 뭐 라틴어로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페디어라고 하는 거에서 온 건데, 얘는 뭐냐면 뭘 예방하다, 뭘 멈추게 하다, 어떤 걸 가는 것을 막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임페디어, 거기서 나온 말이 임페던스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그냥 다 저항값인데 사실 임페던스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직류 전류, 우리 DC 커런트, 다이렉트 커런트에서는 영어로는 레지스턴스라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레지스턴스, 우리 저항이라고 하죠. 이것도 저항이고 임페던스도 저항값인데, 직류 전류에서는 레지스턴스란 말을 표현을 쓰게 돼 있고, 교류 전류, 지금부터 우리가 볼 교류 전류에서 쓰는 저항값은 임페던스 값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영어로는 단위를 Z라고 씁니다. Z. 네. Z죠, Z. 우리가 그래서 R이라고 쓰면은 레지스턴스 값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건 직류 전류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Z라고 쓰면 얘는 교류 전류에서 얘기하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에서는 임페던스 값을 쓴다. 우리가 임페던스 그러면 교류 전류 상태에서의 저항값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예. 얘는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흐를 능력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런 뜻인데, 얘는 사실은 이 저항값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비례하는 개념인데, 그 중에서 직류 전류에서 쓰는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덕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전류가 흐를 능력은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교류 전류는 R이라고 표시했고, 직류 전류가 R이고, 교류 전류가 Z로 표시하는 임페던스 값이잖아요. 이건 레지스턴스 값이고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캐퍼시턴스, 그러니까 그 용량을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얘는 R분의 1로 표시하면 얘가 이제 소위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 전류에서의 능력이 되겠죠. 전류가 흐르는 능력. 얘를 R분의 1, 1 over R로 표현하고요. 교류 전류에서는 1 over Z로 표시합니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직류 전류에서의 저항은 R, 교류 전류에서의 저항은 Z, 임페던스, 얘는 레지스턴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저항이 결정이 되면 그때 흐르는 전류의 능력은
1 over R, 1 over Z로 표시하고요. 그죠? 그래서 1 over R은 1 over Z는 우리가 얘는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아시죠? 옴의 법칙? 옴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옴 이렇게 쓰죠. 옴 이렇게 씁니다. 옴. 뭐 복수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반비례를 할 땐 뭐라고 있죠? 글자를 거꾸로 씁니다. 옴이라고 안 쓰고 모라고 씁니다. 모. M H O 모. 1 over R, 1 over Z여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위를 몇 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전류의 어떤 캐퍼시티를 얘기할 때는 모 이거를 거꾸로 써서요. 모라고 읽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 전류의 흐름이 있을 때 레지스티티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1 이런 정륜면체가 있을 때 전류, 일렉트리컬 커런트가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간다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100을 주고 얘는 50이 나오면 여기에 저항은 50 정도가 걸린 거죠. 못 오겠어요. 이쪽으로 못 나오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레지스티비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전기의 속도는 얼마냐? 아시는 것처럼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죠. 그래서 저항이 없는 우주 공간, 저항이 없다는 표현은 그렇고 대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 빛의 속도로 전기가 날아가죠. 왜냐하면 전기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기 안에서는 저기 한강에서 만들어진 수력발전댐에서 만들어진 전류가 우리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러면 이제 보통 대기에서의 빛의 속도 값을 정도로 이제 날아오게 되죠.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금속이 쫙 있는데 그 안에 자유전자가 막 있고 이쪽에서 당구공이 쫙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 당구공을 빵 치면 저쪽 당구공이 나간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자하고 전자는 에너지를 포톤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전류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류가 전달이 되죠. 그런데 그 전류가 그 얼터너팅 커런트 교류 전류가 이제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 교류 전류가 1초에 몇 번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 그다음 미들 프리퀀시는 이제 그 중저주파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가 이제 고주파를 얘기하는데 이건 제 정의인데요. 헤르츠라는 할아버지 아시죠? 이 헤르츠라는 할아버지가 유명한 할아버지잖아요. 전자기파 연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뭐라고 하신 건 아니고 1초에 이렇게 이하로 전류가 바뀌면 이건 저주파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주파는 5만에서 100, 1000만, 50만 헤르츠 정도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중저주파라고 하고 이 0.5메가헤르츠죠. 이거 0.5메가헤르츠 이상으로 나가면 고주파라고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헌에 따라 아직도 설왕설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은 대부분 1메가헤르츠가 넘어야 우리가 고주파라고 하거든요. 의사들은 대부분 고주파를 얘기할 때는 하이 프리퀀시를 얘기할 때는 1메가헤르츠 이상 0.5가 아니라 1 이상을 얘기하는데 물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0.5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럼 0.5에서 1은 좀 애매하죠. 뭐 그거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번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뭐냐면 고주파는 세포막을 통과해요. 자,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핵이 있고 보통 듀얼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돼. 멤브레인 자체가 이제 듀얼 레이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인지질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투 레이어로 돼 있죠. 이렇게 투 레이어로 돼 있는데 고주파를 주면 세포를 통과합니다. 저주파를 주면
저주파는 세포를 통과하지 못하고 세포를 피해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건 고주파잖아요. 메가헤르츠잖아요. 그런데 테라헤르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테라헤르츠를 딱 사람한테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세포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과합니다. 테라헤르츠가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메가헤르츠죠. 고주파라고 얘기하면 메가헤르츠입니다. 근데 테라헤르츠로 가면 세포막을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통과하죠. 그래서 사람을 일렬로 100명을 쭉 줄에다가 세워놓고 이쪽 끝에서 테라헤르츠를 빵 쏘면 저 반대 사람 배를 통해서 그 고주파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이 틀려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치료할지 또 어떻게 공격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